스트레칭 적용 시간에 대한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물리치료 임상 현장에서 스트레칭, 신장 운동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신장 운동을 어떤 빈도로 얼만큼 오랫동안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사실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대개의 논문에서 보면 45초 이상을 해야 된다, 뭐 15초 이상을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책에서조차 이 시간, 적용 시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칭 적용 시간에 관계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은 물리치료 임상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유연성 운동의 한 가지입니다. 주로 근육을 늘리거나 또는 힘줄, 인대 등등 여러 가지 연부 조직 또는 결합 조직을 늘리는 데 사용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운동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발을 뒤로 이렇게 벌려서 뒤꿈치, 아킬레스 힘줄을 늘리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웨치보드 스탠딩이라고 해서 삼각대 위에 15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서 있는 그런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근육이 짧아지기 쉬운 근육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 앞쪽 부분 접히는 부분, 힙 플렉서, 특히 일리오소아스 머슬이라든가 또는 렉투스 페모리스 머슬 등은 좀 짧아지기 쉬운 근육으로 알려져 있고, 무릎 굽힌근, 햄스트링, 넙다리 뒤근도 역시 짧아지기 쉬운 근육이라서 유연성 운동, 즉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킬레스 힘줄, 이거는 주시엠이라든가 장딴지근이라든가 가자미근, 솔레우스 근육의 공통된 힘줄이 되는데, 이 힘줄 역시 짧아지기 쉬운 근육인데 특히 발목 쪽은 가만히 서 있거나 활동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아킬레스 힘줄이 짧아지게 되면 그 영향은 오롯이 무릎이라든가 골반, 힙 또는 뭐 심지어 척추, TMJ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는 아킬레스 힘줄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 운동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정적 스트레칭에 대한 것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는 PLF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홀드 릴렉스 같은 근육에 힘을 바짝 주고 이후에 이완하게 되면 근육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정적 신장 운동과 더불어서 PNF 스트레칭 운동도 같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스트레칭을 각각 어느 정도의 기간, 빈도로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합니다. 특히 아킬레스 힘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아주 오래전에 이전에 주로 넙다리 뒤근, 햄스트링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짧아지기 쉬운 근육으로 알기 때문에 15초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또는 30초 이상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근거가 좀 부족했고, 또는 좀 근거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근육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걸 설명하지 못했고, 또 여러 연구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 보고자 연구를 시행하는 듯이 보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30명으로 시작했는데 실험 과정 중에서 2명, 4명이 탈락을 해서 모두 6명이 탈락해서 24명으로 같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입니다. 측정 방법은 첫 번째, 발목 발등 굽힘, 즉 도지플렉션 ROM을 측정한 겁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로 능동 ROM, 액티브, 그리고 수동 ROM, 패시브 ROM을 이렇게 포함했습니다. 능동 ROM은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근육에 힘을 써서 관절 발등 굽힘을 만든 거고요. 수동 ROM은 외력에 의해서 발등 굽힘이 이루어진 겁니다.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능동과 수동 ROM이 범위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뭐 다른 패턴으로 보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인 직접 스스로 근육에 힘을 줘서 하는 거를 좀 구분해서 측정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ROM 측정을 고니어미터, 즉 각도계를 이용해서 관절에다가 딱 대고 측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보시다시피 핸드폰,
핸드폰에 각도의 어플리케이션을 깔은 다음에 핸드폰이 기울어진 정도를 가지고 ROM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치료사들이 선호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관절에 따라서 그 ROM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음파 측정입니다. 장탄직은 안쪽, 게스트로네미우스 머슬 안쪽 부분에 초음파 도자를 대고 측정을 하게 되면 중심 힘줄과 중심 힘줄에 붙어 있는 근육 섬유들의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기각, 페네이션 앵글이라고 합니다. 주로 근육의 구조적인 변화를 측정할 때 이 기각을 주로 많이 측정하게 됩니다. 물론 기각 외에도 파시클 랭스라고 해서 근막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또 추가적으로 계산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각을 좀 간단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측정 방법은 비침습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많이 쓸 수가 있고요. 관절 ROM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이 기각이 줄어드는 효과를 같이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 절차는 일단은 25도 정도로 웨지보드,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삼각대 위에 이렇게 발목을 꺾고 쓴 겁니다. 그래서 어 발목을 꺾고 쓴 다음에 직전과 직후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 적용 시간 조건은 15초, 30초, 60초, 웨지보드에 서 있는 시간을 15초로도 하고 30초, 60초로 이렇게 시행을 한 후에 측정을 ROM과 그 기각에 대한 측정을 운동 전, 직후, 그리고 5분 후, 10분 후, 이게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이 효과가 얼만큼 지속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10분 후까지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각각의 측정 사이에는 20분간의 휴식을 주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 프로그램은 SPSS를 사용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각각의 조건별로 또는 치료 시간별로, 적용 시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반복 측정 안오바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결과는 간단합니다. 되게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능동이든 수동이든 발등 굽힘, 도지플렉션 ROM은 15초일 때든 30초일 때든 60초일 때든 직후보다는, 그 운동 신장 운동 전보다는 직후, 그리고 5분 후, 10분 후에 더 좋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이제 그 ROM 값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어떤 그 스트레칭 적용 조건에서든 간에 신장 운동 전보다는 ROM이 넓어지는 걸로 나왔고요. 각 조건 간의 비교에서는 15초보다는 30초와 60초에 각각 더 좋아진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30초와 60초 사이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근육 구조적인 변화를 보는 건데, 이 연구에서는 기각, 페네이션 앵글로 구조적인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5초든 30초든 60초든 신장로 전보다 직후 5분, 10분 후에 더 기각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줄어드는 정도도 ROM이랑 비슷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기각이 변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운동 전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보였고요. 신장 운동 조건, 적용 시간 조건별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15초보다는 30초와 60초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30초와 60초 사이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구에서는 15초보다는 30초와 60초 쪽을 더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15초 자체가 신장 운동에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스트레칭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임상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스트레칭 운동은 15초 이상을 하게 되면 그래도 비교적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스트레칭의 효과가 근육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근막이 늘어난 건지 또는 힘줄,
텐던이 일어나는지 이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스트레칭 이후에 ROM이 좋아지고 근육의 구조적인 측면도 좋아진 걸로 이 연구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스티프니스, 근육의 뻣뻣함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근육이 늘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절의 기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 무릎, 힙 조인트의 ROM이 향상이 되면 보행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주로 보고 싶었던 거는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뭐 15초든 30초든 60초든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각 조건과의 비교해서는 15초보다는 30초와 60초에서 조금 더 나은 조건, 즉 다시 말해서 좀 오랫동안 그 효과가 유지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고려사항 중에 하나는 나이대별로 근육의 상태 또는 힘줄의 상태인데 관절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뭐 특히 노인들 입장에서는 근육이 굉장히 스티프해지고 뻣뻣해지고 관절도 마찬가지로 뭐 구축, 콘트랙처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스트레칭할 때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일단은 그 대상자의 숫자가 샘플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오로지 24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연구의 결과를 전체적인 그 측면에서 다루기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상태가 좀 더 건강한 사람이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좀 제한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최대 10 분까지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 효과에 대한 거는 이 연구를 가지고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연구에서 보게 되면 짧게 할 때보다는 30초 이상 했을 때가 그나마 좀 15초보다는 장기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나왔는데 10분 후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는 충분히 알아볼 수가 없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단지 스트레칭의 효과를 ROM과 근육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룬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물론 15초든 30초든 60초든 전보다는 직후 또 5분 후까지 10분 후까지도 이제 효과가 지속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굳이 이제 조건을 따지다 보면 15초보다는 30초와 60초에서 훨씬 더 나은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임상 일정을 보게 되면 30초와 60초 사이에는 그닥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유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더 길게 스트레칭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30초 이상만 적용하면 30초 정도만 적용하면 그 효과는 그래도 60초 할 때랑 유사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30초 이상 뭐 최소 30초를 스트레칭하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스트레칭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시간이라 적용 시간이 얼만큼 해야지만 충분한지 아직도 물론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지만 각각의 근육별로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는 근육별로 좀 잘 연구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적용 시간뿐만 아니라 빈도라든가 또는 몇 회 정도로 해야지 적합할지에 대한 거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논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